주말을 지나면서 뉴욕 증시에 대한 관점이 투자자들은 약간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역 협상이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아직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무엇이 무역 협상을 이렇게 다시 안개 속으로 끄집어들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연준 발언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언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바이오 종목군들,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운명의 한 주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고해드렸던 것과 같이 글로벌 임상 결과가 이번 주에 줄줄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떠한 결과가 나올런지 또 어떠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최장 상승 랠리 기록이 깨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주목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1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코스피의 최장 상승 기록은 13일이었습니다. 이제 이틀, 3일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과연 이러한 상승 기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입니다. 오늘이 추분입니다. 추분이 무슨 날이냐면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즉 오늘이 지나고 나면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이제는 진짜 가을, 깊은 가을이 되는 느낌이고요. 이제 10월달로 넘어서게 되면 이제 늦가을로 해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계절의 변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절도 같이 변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 상황이 나빴던 상태에서 좋았던 상태로 변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좌가 계속 나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가 어느 정도는 좋아져야 된다. 그런데 8월달보다도 오히려 계좌가 더 나빠졌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거나 이렇다면 한번 계좌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 뉴욕 증시는요, 다시 관망세,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무역 협상에 대한 부담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까지 상황은 괜찮았어요. 이제 10월 초에 고위급 회담을 지금 진행할 곳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양 국가에서 서로 양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 약 400여 개에 대해서 관세 면제 조치를 내줬죠. 그 다음에 10월 1일로 예상되었던 그런 추가 관세, 이 부분도 한 2주 정도 연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2주 정도 연기한 부분들은 그 안에 고위급 회담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뭔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중국도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면서 서로 그냥 봐주기, 잘해보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었죠.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좀 많이 사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이상하게 흐름이 바뀝니다. 중국 무역협상단이 지금 지난주에 회담을 마치고 나서 이번 주에 사실은 미국의 농가, 곡창지대를 방문할 예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농산물 더 많이 사주겠습니다. 그 부분이잖아요. 그냥 가서 놀러 간 건 아닐 텐데, 농산물에 대한 어떤 그런 수입을 더 많이 확대해 준다라든지, 미국 농산물 좋아요라든지 뭐라도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정말 많은 것을 주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협상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취소해버리고, 그냥 귀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이거 봐라? 중국이 왜 그냥 돌아갔지? 뭔가 협상에서 이상한 게 나온 게 아니야? 뭔가 수가 틀려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양국과 협상하면서 뭔가 좀 싸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말을 약간 이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기 시작할 때 관세도 면제해주고 이렇게 나올 때는 부분적인 합의도 가능하다. 너희들이 원한다라면 단계적으로 해나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완벽한 합의를 원한다. 완전한 합의.
그러니까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이것만으로는 사실 합의에 부족하고 지적재산권 문제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도 농산물을 확대해 주게 되면 이 농산물 확대에 따른 어떤 그 기술적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깡통 스마트폰을 내놓은 것 이런 것들처럼 뭔가 이제 좀 위기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지적재산권 그냥 연초에 했었던 거 그대로 해서 도장 찍지 않으면 합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농산물 더 확대해줄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돌아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니까 트럼프는 이제 또 약간 삐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대선까지 무역 합의 안 해도 돼. 대신에 지금 트럼프가 예전에 한 말이 있죠. 대신에 내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중국 니들은 다 뒤졌어. 네. 지금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의 합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합의 자체가 없는 상태로 너희들이 뒤질 것이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선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있을 거예요. 트럼프를 이제 재선에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중국도 한번 모험을 걸어볼 만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앞으로는 네, 중국에 희망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네, 결정이 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하나의 도장을 찍어주는 합의를 만들어주는 그 내용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내용인데 중국이 사느냐 죽느냐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냥 이 부분만 띄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안개 속으로 들어가서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되죠. 자, 그 다음에 그 FOMC,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연준에서 이제 연준 인사들이라고 봐야겠죠. 연준의 위원들이 어떠한 발언들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일부는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된다 얘기가 있고요. 전혀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월 같은 경우는 올해도 내년에도 금리는 동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연준 위원들이 어떤 식의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찔움찔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요.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움찔움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게 된다면 특별하게 부담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경제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은 나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동결을 한다거나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지표만 좋게 나온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중동 지역 문제도 현재 시장을 들었다 놨다는 변수 중에 하나죠. 이란의 그 국무장관인가요? 그 사령관인가요? 이 사람이 우리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이 공격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냥 꿀리지 않는다. 니들이 우리 건드리면 우리는 공격하겠다. 뭐 우리도 싸우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 전쟁을 하지 않고 즉 무력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제재를 가하겠다 식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게 되면 행정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이란도 군사적인 공격을 하게 될 명분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일단 이런 전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예멘의 그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그런 그 무력 충돌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지역의 어떤 부담감들은 좀 줄어든 상태, 추가적인 공격이 없다라면 사우디가 이번에 피격을 받은 곳을 재빠르게 복구해서 이런 유가의 안정세를 이끌어내지 않겠나 판단이 되죠. 그러면 뭐 지금은 이제 그 감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 비축류를 통해서 그것을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다. 그럼 서로 뭐 충격 없이 잘 진행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시장은 여전히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경제 지표라든지 사우디 중동 지역의 이야기라든지 또 뭐 그보다 더 앞서가지고 미중 무역 협상 사실 이것도요. 지금은 이제 그냥 협상단에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내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거는 본 협상이 아니죠. 네. 어느 예능 프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에이스가 아니었다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음 달 초에 있을 고위급 회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위급 회담에 어떤 기대감을 좀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이 변수를 보이더라도 긍정적인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 주도 뭐 해외 증시가 크게 아래쪽으로 하방의 흐름을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뭐 평탄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한 이야기네요. 드디어 이번 주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바이오의 결정 주간입니다. 지금 한국 바이오 업종들이 사실은 임상 실패부터 해가지고요. 별의별 얘기들 많아서 그냥 투자자들의 덫이 됐죠, 덫. 네, 그냥 바이오 투자하면은, 진짜 이거는 손해 많이 보는 거. 아이고, 안 됐어요. 이런 얘기 나올 정도.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이 바이오 업종에 무너진 신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의 글로벌 임상 3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3상 발표가 만약에 승인이 났다 이렇게 된다면 성공했다 그렇게 되면 긍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요. 인보사 K와 관련돼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는데 미국의 임상 3상 재개 여부를 이번 주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상 3상의 재개가 확정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지금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27일 날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좀 부담을 줬었던 그런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 이런 부담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재료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즉 헬릭스미스의 임상이 성공을 하게 되는 모습,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의 인보사 K가 다시 미국 3상을 재개한다는 그런 부분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도 임상 3상 결과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바이오 업종들에게 다시 봄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재밌는 건 말이에요.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 이 두 집단이 지금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헬릭스미스의 임상 결과가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뭐 판명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헬릭스미스의 임상 결과가 실패로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좀 큰 충격이 또 바이오주에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하고 있고요.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공매도 물량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임상에서 실패한다 그렇게 되면 바이오 종목군들은 당분간은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바이오 종목군들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결과에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뭐 오르든 내리든 결과가 좋든 나쁘든지 간에 이 비중이 많다 그러면 항상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담감들이 더 커지고 현실화되기 전에 비중이 많다 싶으신 분들은 비중을 줄여서 좀 부담 없이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아유 부담스러워 걱정돼 잠이 안 와 이렇게 되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주식을 샀는데 내가 잠이 안 오고 막 걱정되고 막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즐거운 투자가 아니거든요. 주식 투자는 즐겁게 돈을 버는 일이니까 즐겁게 하셔야 되는데 매 그건 때문에 인상 쓰고 힘들어하시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비중을 계속 낮춰가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최장 상승 랠리 기록이 깨질 것인가? 네, 계속 될 것인가? 그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아마도 이런 상승에 대한 흐름이 지속된다라면 기대감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할 때는 더 많이 보낸다라는 개념들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번, 저녁 야간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관들 매수, 외국인 매수, 또 바이오 업종의 업황 전환, 호전세,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대형주 위주의 그런 타이트한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대형주들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 지수는 같이 딸려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0.1%가 됐든 0.2%가 됐든 단 1%포인트가 됐든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무역 협상부터 시작해서 뭐 연준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뭐 바이오주들의 움직임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요, 지수가 내려가야 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살짝 들어가야 된다. 그런 형태의 움직임은 뭐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좀 그렇거든요. 기록 갱신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그걸 그냥 막 깨려고 오히려 그냥 그걸 깨고 나서 조정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거 목전에서 막 실패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월요일 장에서 부담 없이 주가의 흐름이 상승세로 연결됐다라면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상승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일째니까 월요일 장에서 주가가 뭐 오늘 상승이 조금 더 연결됐다. 그러면 12일째잖아요. 그럼 화요일까지 한 번 더 상승시켜서 타이 기록이든 아니면은 수요일까지 상승시켜서 추가 상승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시장은 이렇게 한 방향이 정해지면 그대로 끌고 가는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최장 기록이라는 뉴스들이 빵빵 튀어나올 테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또 거기다 확 쏠려가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매도 치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상승 기록을 세울 때도 이러한 형태로 움직여서 조정이 다시 나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모습들은 대중들을 좀 가지고 노는, 즉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목욕을 시켜주는, 목욕이 아니라 모욕이죠. 모욕을 주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뭐 예측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의 그 뒷받침되고 있는 기운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면 상승 기조가 단 0.1%포인트라도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록 세우는 것에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역시 지수 관련주들, 대형주들 위주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외국인들, 연기금, 기관들 매수에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뭐 반도체, 또 은행, 뭐 이런 대형주 집단의 움직임들을 주목해서 보신다라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역협상이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번 주 전망은 약간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요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재료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고요. 연준의 발언도 주목해볼 만하지만 경기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특별히 걱정할 것 없겠다. 이 말씀도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군들 이번 주에 중요 발표들이 몰려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바이오주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후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일부 투자자들은 전부 다 공매도 또는 매도 이런 쪽으로 해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 바이오 종목군들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걱정되시고 괴롭다라면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가볍게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 최장, 상승 랠리의 기록을 깰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목전에 위치한 모습인데 뭐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분위기상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오늘 주가 상승이 이어지게 된다면 기록 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좀 잘 지켜보시고요. 흐름 자체가 단 0.1%포인트라도 올라간다면 긍정적으로 계속 마음을 이어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금융시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월스트리트의 정보라는 형태로 모여든다. 주식시장은 등락의 과정 속에서 이 같은 정보와 지식들의 가치를 채로 쳐서 가려내듯 정밀하게 반영한다. 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정보라는 형태로 시장에 모여들게 되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대응하게 되면 거의 99.9% 물리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외로운 늑대, 대중과 반대로 가는 투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월요일 아침부터 또 뭔가 좀 뒤숭숭하다, 싱숭생숭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 에너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 내뿜는 말들 하시면서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